예,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참담한 심경입니다. 그 아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를 어찌할 건가? 그건 어떻게 또 치유될 수 있는가? 그 엄마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 정치인으로서 어른으로서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국민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다시 국민들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나라냐? 장관, 이 일을 어찌합니까? 지금 제가 장관 이 보고한 대책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방향이 좀 잘못됐고 매우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진작했으면 좀 달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것마저 왜 지금 합니까? 이전에 왜 못했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동안도 계속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방지 대책을 계속 마련해오고 보강해 왔는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건 내가 보기엔 장관, 복지부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자, 그 대책을 보면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보육교사나 부모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관리감독을 잘못한 원장 당연히 엄중 처벌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땜질식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의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아스라이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장관이 보육체계 개편의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는 전업주부 자녀 어린이집 이용 제한, 이게 주부들이 반발하니까 가정양육 지원 강화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 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한 외출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 이거 뭐가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게? 자, 2015년 10년 업무보고 때 사전 작성한 보고자료에 없던 걸 현장에서 보고했습니다. 왜 이걸 현장에서 보고했고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론이 오보를 한 건가요? 그 가정 양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좀 기본적인 원칙, 기본적인 연구 결과들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평소에 가정 양육이 중요하다면 오해가 없잖아요. 지금 이럴 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전업주부는 애 집에서 키워라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의 보육정책 방향은 보다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양육이냐 아니면 시설보육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 그중에 다양한 스펙트럼을 저희가 좀 더 편력적으로 커버하자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만들어서 오늘 보고하신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절 대책안을 보면요. 처벌과 규제가 주된 측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보육교사나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자, CCTV 학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CCTV가 있어도 아동학대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게 바로 사후 약방문식 처벌이나 규제 강화 대책이 사실 다른 것과 합쳐지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육체계에 대해서 정말 용감하게 뭔가 다시 시작할 때가 온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이나 어떤 보완할 것을 근본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태도가요. 아동학대 예산 작년 예산 심의할 때 필요한 게 572억이었는데 정부가 698억으로 편성해 왔어요. 물론 기재부가 안 준다고 했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83억 정액해서 252억이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보육료도 마찬가지잖아요. 5년째 동결된 거 작년에 3% 인상했잖아요. 이것만 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와 능력이 이거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안이한 태도가 난 이런 사태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하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좀 더 처우 개선이나 또는 이러한 시설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미흡한 점들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정책이라는 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고요. 저출산 고령화에도 이 보육정책이 제대로 안 되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국가적 엄청난 과제 아닙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보건복지부가 매우 소홀히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데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막지 못했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부처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를 한 단계 높인다는 소명의식,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위해서 정부 내에서 싸우다가 안 되면 언제라도 그만둔다. 이런 강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세요. 장관이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고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고 행자부가 인원 주는 대로 일하면 이게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죠. 지금까지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기재부가 돈 주면 돈 주는 대로 행자부 인원 달라고 해서 행자부 주면 그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의 지난 1년의 행정은 정말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같은 그런 자세로 장관직을 수행하면 이건 뭐가 사회에 뭘 남길 수 있겠는가, 뭘 기여하겠는가 생각됩니다. 좀 말이 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족보나 비석에 이름 올리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태도를 하신다면 저는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본인의 나라에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답변을 보십시오. 예, 뭐 나름대로 어떤 보건복지 분야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위원님 보시기에 부족한 점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그 보육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미흡한 점도 노력이 미흡하고 처우개선이 미흡한 점 분명히 있고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보강하겠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아동 학대는 그런 것들의 이전에 있어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노력 이전에 저희가 아니 범죄 행위인데 그 범죄 행위가 그 사람만이 100% 그 사람 100% 나쁜 사람이 생기는 것만 아니잖아요. 다른 게 부족하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방도 하지만은 이게 범죄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방지 대책이 먼저 선행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하고 기재부가 돈 주는 대로 하고 행자부 인원 주는 대로 하려면 뭐라고 장관이 필요합니까? 아, 좀 강단을 갖고 결기를 갖고 한번 이거 해결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상황 아닙니까?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